돌담길 끝에서 만난 사람. 전남 순천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돌담길을 따라 조용히 스며든다. 61살 정순자는 남편 영수와 함께 지었던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지런했지만 이따금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영수야,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순자는 허공에 대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혼잣말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돌담길 끝.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옛 김씨네 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궁금한 마음에 빨래 바구니를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대문 틈새로 들여다보니 60살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여기 누구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강수는 빗자루를 놓고 돌아봤다. 서울에서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내려온 지 일주일째였다. 안녕하십니다. 이 집 매입해서 고치려고 하는 최강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서울 사람이신데 왜 이런 시골까지 오셨어요?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서요. 순자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아픈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럼 이제 이 동네 사람이시네요. 어서 정착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수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순자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새로운 이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그날 오후 순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새로운 이웃 이야기를 꺼냈다. 김씨네 집에 서울 사람이 이사 왔더라고. 에이, 또 며칠 있다가 답답하다고 도로 올라갈 거야. 친구 영순이가 패를 정리하며 말했다. 도시 사람들이 뭘 알겠어. 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도 모르고. 또 다른 친구 금순이도 거들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화투패만 바라봤다. 사실 그녀도 강수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이런 시골에서 얼마나 버틸까. 하지만 그의 쓸쓸해 보이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마치 자신처럼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다시 한번 김씨네 집을 지나쳤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혼자 밥을 먹는 강수의 모습이 보였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바라봤다. 그의 모습이 혼자 밥을 먹는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였다. 해시태그 돌담길 끝에서 만난 사람 -2장. 한 달이 흘렀다. 강수는 예상보다 빨리 마을에 적응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돌담길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집 수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순자와는 장보러 읍내 나갈 때나 경로당 앞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인사 정도만 나눌 뿐이었다. 어느 날 순자는 서울에 사는 딸 민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순자의 대답은 늘 그랬듯 담담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바쁘긴 하지만 시간 내서 내려갈게요. 바쁜데 뭘 또. 나야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순자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딸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만큼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강수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심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 담장 너머로 살짝 내다봤다. 상추랑 고추 모종이네요.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강수가 고개를 들었다. 네, 혼자 먹을 정도만요. 농사는 처음이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뿌리가 썩어요. 순자가 조언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강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서울에서는 화분 하나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서요. 아드님도 서울에 계세요? 순자가 물었다. 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하지만 연락은 안 해요. 제가 재혼하는 걸 반대해서. 결국 그 재혼도 잘못되고 아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의 솔직한 말에 조금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라고 말했다. 순자 씨도 혼자 계시잖아요. 어떻게 견디세요? 그냥 견디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다. 장보러 나가는 길에 함께 걷기도 하고 경로당에서 만나면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순자와 강수는 그저 같은 외로움을 나누는 이웃 정도로 생각했다. 어느 저녁 순자는 강수가 심은 텃밭을 보며 웃었다. 상추가 제법 잘 자랐네요. 순자씨 덕분입니다. 이제 샐러드도 해먹을 수 있겠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심으셨네요. 순자가 말했다. 강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럼 가끔 나눠드릴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해시태그 돌담길 끝에서 만난 사람 -3장. 계절이 바뀌고 순자와 강수는 더욱 가까워졌다. 강수는 순자에게 상추며 고추를 나눠주었고 순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을 건네주곤 했다.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정순자가 요즘 서울에서 온 그 남자랑 사귀나봐. 아니 과부가 된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나이 들어서 뭔 사랑이야. 그냥 외로우니까 그러는 거겠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이 순자에게는 부담스러웠다. 특히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눈치가 예전 같지 않았다. 순자야, 요즘 강수씨랑 자주 만나던데? 영순이가 넌지시 물었다. 그냥 이웃 사촌으로 지내는 거예요. 순자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이웃 사촌치고는 너무 가까운 것 같던데. 금순이도 거들었다. 영수 오빠 정신은 안 아프나?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아니야, 미안해.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영순이가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순자는 그날 이후 강수를 피하기 시작했다. 장 보러 나갈 때도 다른 길로 돌아가고 경로당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했다. 강수는 순자의 변한 태도를 눈치챘지만 이유를 묻지 못했다. 어느 날 강수가 상추를 들고 순자의 집을 찾았다. 순자씨, 상추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아, 감사해요. 현관에 놓고 가세요. 순자는 문을 반만 열고 대답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봐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대요. 강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니에요. 강수씨 잘못이 아니라.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가 생겼다. 강수는 혼자서 텃밭을 가꾸고 순자는 예전처럼 혼자 빨래를 널었다. 하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일주일 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순자는 창문으로 강수의 집을 내다봤다. 텃밭의 모종들이 비바람에 쓰러져 있었다. 고민 끝에 순자는 우산을 들고 강수의 집으로 향했다. 강수씨, 모종들이 다 쓰러져 가요. 순자가 대문 너머로 소리쳤다. 강수가 급히 나왔다. 아, 어떻게 하죠? 빨리 받쳐줘야 해요. 순자는 사람들 시선 따위 잊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함께 모종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둘 다 깨달았다. 진짜 소중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에게 느끼는 이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해시태그 돌담길 끝에서 만난 사람 -4장. 비온 뒤 며칠이 지나고 순자와 강수는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수에게는 서울에서 아들 준호가, 순자에게는 딸 민정이 같은 날 찾아온 것이다. 준호는 35살의 회사원이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준호가 낡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살고 있지, 뭘 하겠니? 강수의 대답은 담담했다. 혼자서 이런 곳에서 살기엔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같은 시간 순자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민정은 성공한 사업가답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혹시 여기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서 민정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때 창밖에서 강수가 텃밭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다. 민정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엄마, 저분이 누구세요? 아, 새로 이사온 이웃이야. 순자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민정은 뭔가 낌새를 챈 듯했다. 혹시 엄마가 그분과? 뭔 소리야. 그냥 이웃일 뿐이야. 순자가 급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서울로 올라오세요. 여기 혼자 계시면 여러모로 위험해요. 준호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아버지가 이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이상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날 저녁 강수와 순자는 돌담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둘 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네요. 강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 입장에서야 당연한 걱정이겠죠. 강수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그래도 여기가 우리 집인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돌담길을 걸었다. 자식들 앞에서는 그냥 친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서로에게는 친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럼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과 순자 곁에 있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시태그 돌담길 끝에서 만난 사람 -5장.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작은 축제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 준호와 민정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해 서울로 데려가려 했지만 축제 날만큼은 함께 지내기로 했다. 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다 아시네요. 준호가 아버지를 따라 축제장을 걸으며 놀라워했다. 몇 달 살았으니까. 강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정말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집에서만 지내시던 어머니가 여기서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웃고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민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축제가 한창일 때 순자와 강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식들 때문에 어색해진 사이였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수는 준호와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었고 순자는 민정과 함께 전통 음식을 맛보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올해도 우리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최강수 씨, 앞으로 나와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강수는 당황했지만 앞으로 나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다. 이곳 사람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순자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순자와 강수의 눈이 마주쳤다. 준호와 민정도 두 사람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강수 아저씨 좋아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야.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고. 그럼 왜 숨기세요?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민정은 오늘 하루 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였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같은 시간 준호도 아버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정순자 할머니 좋으신가 봐요. 강수는 아들의 직진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그냥 좋은 이웃이야. 저는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강수는 아들의 말에 놀랐다. 그동안 재혼을 반대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강수와 순자는 돌담길 끝에서 다시 만났다. 자식들은 각각 서울로 올라갔고 두 사람만 남았다. 어제 축제 재미있었어요.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강수도 웃으며 대답했다.
아드님이 괜찮은 분이시네요. 우리 딸도 생각보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소중한 인연,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준호와 민정도 가끔 내려와서 두 사람을 도왔다. 돌담길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따뜻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